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우려 부분은 지금 그래도 이제 끝자락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려감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LG 엔솔의 그 상장 이슈 때문에 쏠림도 상당히 컸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좀 겪은 부분이 있지만 하단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다져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 요인은 좀 반영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의 흐름과 어떤 그 투자에 있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들이 좀 이동하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경기 민간주 섹터군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리오포닝 관련된 그 기업들도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이죠. 섹터군의 하나인 그 부분들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 중국 올림픽 끝나면 이제 중국 양해가 이루어질 거 보이는데 거기에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연결되면서 상당히 이쪽으로 자금이 좀 어떻게 보면 투자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서는 항상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제목은 경제 재개, 이 수혜주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정했고요. 자, 상당히 폭넓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리오프닝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어렵지만 분명 또 좋은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고 네, 오늘 좀 준비한 내용들 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광고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음, 이번에 제가 그 자이언트 밸류 특강 2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편을 준비했고요. 네, 경기 민감주 편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음,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면서 시향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18일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 18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뭐 건설이나 그 금융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운수창고 HMM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리오픈이라든지 해운, 네, 화장품, 화학, 건설, 문주창고, 조선, 기계업종까지 어떤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보이면서 네, 이쪽으로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자금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보였었고요. 11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쪽인데 여기에 보면 그 17 같은 경우는 이제 3천억대 넘게 이제 전기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운수창고도 17일도 1천억 금융주에 대해서도 2,600억 뭐 운수장비 쪽 이게 대표적인 자동차하고 이제 조선 쪽으로 들어가는데 340억 정도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동일하게 이쪽에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계속 매일매일 다 정리하거든요. 해외 관련된 이슈부터 해서 중요한 전략까지 여러분께 또 함께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지금 전략에 대한 이렇게 디오프니 안도넬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매일매일 노트식으로 정리해 놓고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드리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음, 결국 이제 작은 흐름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관련해서 봐야 된다는 걸 잠깐 이제 체크해 드립니다. 이따가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 현재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어디서 하느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경제TV 주식시장 앱에서 진행합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요. PC로도 접속이 되고 예, 주식시장
그 관련 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는 제가 2월 23일 날 저녁 8시에 진행하고요. 네, 여기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녹화 영상 또 복습 차원에서 녹화 영상하고 PDF 파일을 여러 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유료 서비스 2개월. 그러니까 기존에 프로모션 하게 되면 제가 2개월의 그 프로모션 1 플러스 1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거기에 2개월 유료 서비스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증권교육 8강을 좀 여러 개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준비를 이제 대충 해서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제 지난 네, 1탄에서 했을 때 PDF 파일입니다. 이만큼 네, 많은 내용들로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거. 그러니까 1년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또 그리고 네, 그 증권교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바쁘신 분들 이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주의창 앱에서 또 이 내용을 제 페이지에 오게 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에 누르시면 증권교육 있죠? 네,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교육이 이렇게 1강부터 총 8강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내용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섹터 그 강의마다 1시간 20분에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 4강까지는 이제 기술적 분석할 수 있도록 세력주 포착하는 방법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했을 때 활용했던 거, 음,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무상증자 했을 때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주식 초보자분부터 또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 측면이 다 되어 있고요. 검색기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식 검색기, 단타 검색기도 만들 수 있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까지 총 8강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만 원이고요. 원래 이번에 이제 가격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33만 원으로 진행합니다. 네, 여기에 있는 1688-1436 전화번호 있죠? 네, 1688-1436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올해 수익률을 이제 역전시키는 전략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군들과 또 이제 핵심 종목들, 또 거기다 보너스까지 이 강의 관련해서 지금 준비할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강의 있지만 유료 이 서비스 2개월을 함께 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3일 날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8시 녹화 방송도 제공해 또 PDF 파일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수성지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는 이제 작년에 이제 130% 180, 아니 130%대 이제 세 자리 수익률을 이제 거뒀을 때 기념으로 해서 이제 2020년에 이제 특강 한번 진행했었고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많은 섹터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가 전환됐을 때 시장 흐름이 전환됐을 때마다 특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계좌 수익률 난 거를 좀 올려주시는데 제가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또 투자해서 함께해서 1억 수익을 내셨고요. 네, 이분도 이제 뭐 SM이라든지 뭐 하이브 같은 그런 종목군들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1억을 좀 수익을 챙겼다는 SM 그 투자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챙겼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에서도 보지만 저 힌트 매매 관련해서 나온 거 보게 되면 뭐 실현 손수익률 관련해서 63%
이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캡처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이어서 나왔다는 거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수익률 1위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금리 상승기였죠. 그때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또 투자해서 수익률 1위를 달성하면서 이제 좀 상을 받았던 트로피고요. 네, 관련된 예, 상패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익률 38%까지 올라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급등 종목이 한 4개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최대 100%까지 상승한 흐름 보였었고 동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뭐 더구전자, 사막 콘덴서 이런 다른 종목까지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었던 점이 있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이 어려우면서 이제 150%까지 갔다가 좀 후진했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진격해서 이제 만회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시장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번 조정이 나왔지만 그걸 딛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려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수익률 챙겼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관련 내용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네, 이제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네, 주중에 이제 진행하니까요. 네, 빨리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88-1436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타이틀은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수혜주를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표로 매번 이제 정리해 놓는데요. 지금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내부적인 악재도 많았고 여기에 따라서 LG 에너솔루션 이제 수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죠. 네, 거기에다가 신용 반대매까지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됐었고요. 대외적으로 이제 지금 그 12월 달 FOMC 회의록을 봤더니 매파적인 부분이 나와서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국채금리 하면 미국도 급락하면서 근데 대외적으로 하락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아시아 증시, 대만 증시보다 우리가 더 하락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수급 쏠림 때문에 상당히 좀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침공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원자재 급등 나오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는 두 가지만 반영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내부적인 이 수급과 이런 악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강한 하락이 연출돼 있다. 그래서 일단 하단에 대한 부분은 잘 다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최근에 느끼겠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풀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적으로 코로나에서 안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의 수혜에 대한 호황에 대한 생각은 좀 못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 재개 기대감들이 형성될 것 같아요. 각 나라들이 이제 이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달 체크해 보면 일단 3월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하겠죠. 이때가 이제 코멘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분에서 가장 그 임팩트한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구간이죠. 지금부터 받았으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나서는 그래도 시장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일주일 전에 물가 지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 17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나오죠. 이 부분에서 있죠. 우리가 주시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경제 체계 그 기대감이었죠. 이제 본격화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이 그 올림픽 때문에 제조업을 많이 틀어 막아놨죠. 근데 굴뚝 근데 관련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업들이 돌아갈 것 같고 또 여기 그 중국 양해가 3월 초에 열리면서 부양책이 나오면
경기 민감주 쪽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리오프닝이라든지 연결점에서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 편은 제가 네, 2년 전부터 계속 만들어서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순환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관련주들 뭐 백신, 뭐 바이오, 뭐 치료제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가겠지만 이제는 이제 경기 회복 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리오프닝 쪽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쪽 보면 이제 산업재 섹터군들 안에 들어간 게 이제 운송, 최근에 HMM 움직이는 거 보셨죠? HMM 운송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섹터군들을 우리가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고 운송 아까 말씀드린 HMM이라든지 섬유 의료라든지 지금 금융주도 움직이고 있죠. 정책 관련해서 먼저 네, 이 부분에서 본다면 네, 결국 이 다 포함되는 게 이게 경기 민감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이쪽으로 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본다면 오늘은 리오프닝 중심으로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리오프닝 내용들 추가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음, 왜 그 지금 현재 그 흐름에서 체크해드리면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면 이제 국내 검색 엔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 지난주에 그 트래픽을 봤더니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만큼 이만큼 투자자들에도 관심이 많다는 의미고 이쪽으로 좀 어떤 자금의 흐름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표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그 관심이 이쪽에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세계 코로나 1, 2 확진자 수, 또 증가 폭이 있는데, 일단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미크론 때문에 올라갔는데 꺾이고 있죠. 사망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찍었을 때가 이제 한 150만 명까지 갔다가 예, 지금 이제 확연하게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 이제 입원 환자 수도 지금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뉴스에 나온 것처럼 각국에서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쪽이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백신 접종이 높은 선진국부터 지금 이런 이제 이드 코로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실행하고 있는 주들이 생기고 있죠. 네, 본격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도 이제 예, 보여드린 부분,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게 반응하고 있죠. 꺾이는 시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꺾일 때 어떤 이제 향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드 코로나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조금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정점에 이제 거의 다다랐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질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 그 정점이 늦어도 한 3월 초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보는데요. 향후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선진국처럼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피크 아웃을 넘어서 이제 코로나가 없는 시기로 넘어가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기준은 결국은 이제 그 이동이 많아져야겠죠. 이동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르게는 이제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더라도 이동자 수의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고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이제 회복되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예, 확진자 수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확진자 수하고 연결해 봤을 때 이제 좀 이동이라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네, 결국은 가장 그 많이 움직이는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쪽에 많이 보이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주요 호흡기 전염병 치명률을 비교해 봤더니 에볼라가 이제 한, 네, 50% 치명률이 있었고요. 메르스가 34,
사스가 10%, 예, 지금 이제 코로나가 1.4, 계절 독감이 0.2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위험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주 바이러스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드 코로나를 갈 수 있는 네, 어떤 이제 상황들이 좀 열리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치명률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백신의 그 치명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독감 백신처럼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치명률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 부분이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70%대가 이제 다 넘어가는 흐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 62%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흐름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보더라도 이제 경제 재개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제 재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리오프닝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경제 재개되면 리오프닝 부분도 있지만 예,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돌아올 거고 셧다운 됐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 정상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망도 해소되면서 공급망 해소되면 인플레이션도 좀 해소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워낙 이제 물가 상승률이 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전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열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방역 규제 그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규제 완화됐을 때 가장 수혜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뭐 카지노, 그러니까 카지노라든지 그 다음은 이제 지금 흐름 봤더니 이제 호텔하고 리조트 뭐 크루즈라든지 이제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방역 완화됐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게임하고 그런 게 뭐랄까 이제 안에서 가까운 거리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카지노 같은 그쪽에 많이 방문했고 가까운 이제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레저 쪽의 흐름에서 수혜를 받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항공사 쪽이었습니다. 항공사였는데 이제 아직은 해외 쪽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 하늘문을 열면서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면 그때 항공사들은 이제 그때 수혜가 좀 커지겠죠, 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봤더니 이제 이런 그러니까 소매 판매 쪽하고 관련된 그 카지노 그리고 호텔 레저 쪽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내 여행 쪽에서 먼저 수혜를 받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데이터고요.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리테일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류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연결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저 쪽,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항공 흐름과 여행주가 이제 뒤따랐다는 겁니다.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미국장이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안 좋게 끝났죠. 근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래도 상승적으로 봤더니 이제 음, 의류 쪽은 이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도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죠. 계속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행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에 상승 추세를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어, 잠깐만요. 네, 여기 여기에서 이제 체크해 보면 소매 이쪽의 판매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쪽이 견조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리테일에 대한 부분은 수익 이렇게 흐름 좋았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행도 흐름도 아까 보여드렸죠. 네. 이런 흐름인데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향후에는 저는 이제
포인트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또 돈을 벌던 회사, 예,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돈을 못 벌었는데, 예, 이 테마 때문에 같이 올라갈 경우는 이 단발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추세를 계속 타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래도 이제 이익이 나왔던 회사들 그 중심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그 데이터 보더라도 보시면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내용을 이제 선을 그었어요. 100으로 잡았을 때. 이제 좋아지는 쪽 봤더니 음, 일단 화장품 쪽, 화장품 리테일에서 보면 이제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약간 공연에 들어가는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동안 이제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관련해서 이제 예, 상당히 이제 예,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엔터 쪽에 연결될 수도 있겠죠. 엔터라든지 연결되는 부분이고, 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다음에 봤더니 이제 엔터 아까 말씀드린 엔터 쪽하고 이제 이런 예, 놀이 쪽, 레저 쪽하고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본다면 네, 뭐 숙박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호텔도 하면서 이제 면세점도 하면서 예,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엔터 쪽, 예, 하고 연결 아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일부 그러니까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예, 이미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 조금 이제 더 이 코로나 그러니까 2019년도 이상으로 올라 그 선을 넘어가기는 좀 이제 부담스럽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나온 내용들 좀 데이터로 이제 예측된 부분이니까 체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라든지 의류라든지 화장품 같은 게 이제 제일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는 쪽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라든지 레저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생각해서 예, 봐야 된다는 거 이런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이 부분에서 한번 일단은 이제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다시 PPT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생활부터 시작되겠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생활부터 이제 퍼져 나간다고 보면 돼요. 반경이. 반경이 이제 안에서 여행도 가고 백화점에 쇼핑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까운 쪽에서 옷을 사게 되겠죠. 이제 실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드코라 그러면 의류 쪽 또 그다음에 쇼핑 백화점 이제 음식료 쪽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쪽에 예, 이미 이런 가까운 모임이나 많아지면서 모임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애식도 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막 모임이 많아지게 되면 뭐 주류 쪽이라든지 연결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류 가격도 인상하게 되고 음식료 가격도 올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 내실정화되고 이제 국내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카지노, 예, 가까운 예, 극장부터 레저, 여행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 시점은 넘어가면서 해외 쪽으로 이제 가겠죠. 항공으로. 예, 나중에 이제 항공이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되면서 나가면서 이제 의료기기가 좀 치료받으러 가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치과 이건 뭐 오스테 임플란트 때문에 다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치과라든지 의료기계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연결해서 봐야 되는 상황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면세점도 이제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형성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의류하고 연결되면서 화장품하고 연결되는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백화점이면서 또 면세점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여행이라든지 연결되는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음식료 업종 모임 그리고 카지노 쪽하고 일단은 이렇게 좀 찾아본다면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제가 그 같이 PDF 파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동안 주가 흐름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23만 8천 원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네, 이도 코로나 쪽으로 쭉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였던 하락 추세에서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같이 돌았습니다. 그동안은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서 이 회사의 그 어떤 산업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의류 쪽,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체크해드린 부분, 의류, 네, 의류가 이제 사회 활동하게 되는 의류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의류 쪽,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수입 의류가 32%, 국내 의류, 톰보이 같은 그런 기업, 그 브랜드가 있죠. 27이니까 합치게 되면 한 60%를 의류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23% 정도, 생활용품은 한 1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향후에 봤을 때는 의류가 회복되고 이제 이드 코로나를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화장품이 이렇게 되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연결되겠죠, 다. 그래서 이런 사업 구조가 좀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의 다급화 효과가 이제 빛을 발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4분기 실적이 한 4,100억대 10%,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3%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작년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교해 봤더니 잘 나온 쪽은 이제 의류 쪽입니다. 수입 의류 쪽에 대해서 좀 잘 나왔다는 거죠. 네. 수입 의류가 일단 소비가 되면서 이 20%대 상승 있었고요. 국내 의류도 한 14% 이렇게 의류 쪽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특징이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화장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크게 좋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화장품은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실적, 그러니까 화장품은 약세를 보였지만 일단 의류 쪽이 그걸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다각화가 상당히 잘 됐다는 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화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회복되겠죠. 회복되는 그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생활용품도 일단은 좀 성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트 면에서 상당히 지금 이드 코로나 쪽하고 연결해서 좀 수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 회사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그 어떤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한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다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으로 해외를 못 나가는 그 기업들은 이제 적자폭이 큰데 이런 그 신세계 인터내셔 같은 기업들은 이제 실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고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복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적하고 연결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이제 전략으로 잠깐 체크해 드리면 21선을 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이제 추세적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보면 좀 쉬어간다고 하게 되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열되어져 있는데 돌아가는 흐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배열되어 있죠. 121선하고 60일, 21선. 이게 역배열인데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는 과정들이 나온다면 다시 추세를 좀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일단 코로나 이전에도 가격 보면 한번 강하게 올라간 자리가 26만 원대가 갔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란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다시 그 리오프닝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은 이제 같은 이제 그 신세계 쪽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제가 순서대로 그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아까 업종부터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은 이제 백화점이면서
이제 면세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죠. 예.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리오프닝 주다. 그러니까 제가 핵심은 실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에서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이면 실적이 뒷받침해서 이 부분에서 봐야 되겠고요. 명품 쪽은 계속 수요가 좋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류 쪽에서 해외 쪽 그 관련된 의류는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활동하게 된 패션 매출이 이제 좀 커질 것이다. 이 부분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면세점하고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서도 기대감이 이제 커질 것이다. 향후 이 내용이 이제 투자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화점 쪽에서는 이제 백화점 사업부가 있고, 네, 또 면세점 사업부가 있죠. 또 편의점 쪽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다 리오프닝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이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된다는 그 부분, 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중국 그 올림픽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하이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제 자회사 중에서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중국이 올림픽 때문에 다 차단했잖아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펼쳤는데 올림픽 끝나면 이제 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향후에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연결됐기 때문에 뭐 신세계 같은 그 기업 같은 경우 네, 체크해서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32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지금 이동 평균선들이 좀 돌아선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5일선 먼저 올라가고 21선 방향 올라가면서 이런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수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조정이 밀려나는 대로면 밀렸다 이렇게 가면 이제 이동 평선들이 상당히 이제 더 수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가정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하락에 터닝하면서 돌아서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렇게 61선, 120선 정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면 상당히 이제 나중에 기분 좋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61선 방향을 좀 돌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120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좀 차트 이동 평균선도 만들어가면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일단 주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번에도 이제 소주값도 올리기도 했는데, 일단 일상이 이제 회복됐을 때 이제 모임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지금은 이번에 이번에 발표한 이제 사회적 거리 완화에서 이전 예상은 이제 8명하고 이제 10시까지인데 확대할 걸로 예상했는데 이제 인원수는 그대로 하고 1시간만 더 늘린 거죠. 예. 그래서 정점 찍으면 좀, 좀 모임이 인원수를 좀 풀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많이 만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점유율 그 상승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분기 실적 강도가 향후에는 상당히 이제 개선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도 아마 이제 2,000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일상 회복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경쟁하는 게 많죠. 여기는 주류 쪽은 이제 그 소주하고 여기는 소주하고 맥주를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점유율 회복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점유율도 회복되면서, 어, 긍정적이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진로 소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 대해서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쟁사도 마찬가지고 본인 소주값도 인상하고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그 부분도 이제 그 소주 가격 인상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만큼 한 번 올릴 때 그냥 짧게 올리지 않잖아요. 올릴 때 보면 10 몇 프로씩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리오프닝 때 회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품 가격도 상승하고 점유율도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또 가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 회사가 그 2020년도에는 이제 바로 시켜서 이제 일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시켜 먹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이 한번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44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최근 이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은 좀 그 최근에 강하게 이제 그 어떤 경제 재개에 따른 반등이 나왔는데요. 좀 이제 추세를 좀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기회로 봐야 되겠죠. 조정 나오면 아니면 일단 좋은 방법은 이제 경제 재개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분할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분할해서 여러 번 이 부분에 이 하단에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보는 게 어, 쭉 그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연우라는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미리 체크했는데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 화장품 용기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용기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제 LG 생활건강하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 쪽에 주 고객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 내수 쪽에 대한 탄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탑이죠. 양대 산맥의 화장품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면 해외 쪽은 뭐 선진국 쪽은 그 먼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은 성장은 이제 27%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은 이제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하고 연결된 게 많이 있잖아요. 중국 쪽인데 중국 쪽에 이제 상당히 봉쇄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 다시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해 보면 연우라는 기업, 우리가 용기 기업, 실적도 나오는 회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좀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용기 기업은 이제 흔들림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를 봐야 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저번에 3만 천 원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지금 이제 2만 4천 원대까지 왔거든요. 약간 이쪽에서는 이제 저항이 좀 생기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그 이동 평균선들을 돌아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 관련 회사고 이익도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제 큰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를 이제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회사에서는 이제 턴 어라운드 이제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주가 상당히 안 좋았죠. 30만 원 이후부터는 중국 쪽이 막히면서 거의 예, 거의 반이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추세를 돌리는 과정들이 생기고 있죠. 이제 21선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터닝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도 실렸고 여기에 맞춰서 애국계 기관도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상당히 어려움 겪으면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는 이제 체질 개선을 하게 되죠. 중국 쪽의 부분하고 이제 국내 체질 개선을 좀 보였는데요. 2022년도에는 이제 중국 체질 개선을 통해서 중국도 이제 고가의 그 이커머스 중심의 구조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랜드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니스프리부터 해서 이런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좀 이제 돈이 안 되는 쪽은 이제 구조 조정하면서 될 것 같고 이제 어떤 이제 이익 수익성 위주로 개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쪽에 규제 완화 방안 그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이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예, 국내도 마찬가지고 순수 국내 채널에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리오핑 할 경우에는 가장 수익할 것이 끝이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때문에 다 봉쇄를 했죠. 그 부분에 피해가 있었는데 이축되는 부분이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풀리는 과정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 예,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 말씀 다시 언급드리고요. 네,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가는 그 화장품 중에 하나는 이제 잉글우드 랩이 있습니다. 잉글우드 랩이 이제 이렇게 반응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우드 랩은 이제 선진국 그 판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마스크를 안 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장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잉글우드 랩은. 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다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두 가지 보게 되면 이제 카지노 쪽을 본다면 이제 강원랜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카지노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유입이 되는 일단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여러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 리조트라든지 이쪽에 뭐 호텔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실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코로나가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들 중심으로 연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은 다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저번에 한번 코로나 완화 조치했을 때 급반등한 실적을 보인 게 이제 그 강원랜드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바로 외국인들이 바로 카지노 쪽으로 가면서 아마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봤을 때는 1분기까지는 이제 우리니까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수 많기 때문에 약간 저점을 이어가는 흐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드 타임 없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하면 바로 수입할 수 있는 쪽이 이제 국내 카지노에서 이제 강원랜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그 이제 완화됐을 때 보면 하루 그 머물 수 있는 동시 머물 수 있는 게 3천 명 정도 있는데 하루 그 어떤 이용자를 봤더니 3,500명. 네, 큰 변동 없이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하게 일단 강원랜드 그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카지노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그 주가가 2000네 그 있을 때보다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리드 코로나 관련주도 보면 그 특히 뭐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좀 이제 반등이 있겠지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강원랜드는 이제 예, 그 코로나 이전에도 또 이제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익을 많이 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면세점 관련과 호텔 그 관련해서는 이제 호텔 신라가 이제 주요하죠.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시장의 우려보다는 사업 간의 안전성을 좀 확인했던 그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네, 호텔 부분은 일단 호캉스라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연결되면서 특수를 좀 누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봤을 때는 좀 중국도 좀 올림픽 끝나서 해결되고 그런다면 좀 더 조금씩 회복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그 호텔 신라, 호텔과 면세점 쪽으로 연결해 본다면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호텔 신라의 주가 흐름을 이제 우리가 연결해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동안 한 10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원에서 이제 저항대 있는 거죠. 지금 120선 저항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완화적인 그 방역 정책이라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좀 반영할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이전에서 보면 한번 이제 10만 원대까지 갔었죠. 10 후반까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래도 한번 10만 원짜리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예, 내려가면 좀 더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세를 역배열해서 돌아가는 과정들이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20일, 60일, 20일 이런 과정,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좀 행보하는 흐름들 나온다면 좀 좋은 또 어떤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방역 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애국인 관광객 좀 받아들인다는 소식들이 연결된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기대되겠죠. 네. 음. 네, 오늘은 이제 여기 그 관련해서 이드 코로나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중심으로 이런 게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은 이제 오늘은 여러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상에 따라서 하나의 그 섹터가 되죠. 리오프닝 관련된 그 섹터. 근데 향후에는 이런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체크했던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금리 상승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유가도 올라오고 장단기 금리차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 주도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서 예, 주도했던 섹터군들은 결국은 이제 그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 시장도 한 30% 상승했는데 주도했던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는 성장주 중심이었는데 2016년도 금리 상승기에는 경기 민감주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은행 업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3일 날 저녁 8시에 진행하니까요. 네, 녹화 파일부터 유료 서비스 여러분들께 또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1688에요. 1436 여기 나와 있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송지역 가치 투자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감사합니다.